자, 39번째 문제는 문장 삽입 두 번째 문제고요. 문장 삽입에 정답을 맞춰 놓았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문장 넣어 놨고요. 39번 문제는 가벼운 내용인 것 같아요. 커피의 기원입니다. 커피의 기원에 대한 서사적인 내용이고 또 하나의 학설을 제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봐도 될 것 같고요. 문법이 나오는 학교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이 문장은 쉽게 읽어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 humans have been drinking coffee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 인간들이 커피를 마셔왔지만 it's not clear, 명확하지는 않다. 명확하지 않은 것이 궁금할 거예요. 이시 가주어거든요. 진주어는 where부터 출발하는, who부터 출발하는 두 가지의 의문사로 출발하는 의주동. 어디서 커피가 기원됐는가? Who first discovered it? 누가 먼저 그것을 발견했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the predominant legend has it. 문장에서 has란 동사 다음에 나와 있는 it은 가짜 목적어입니다. 근데 뒤에는 대신 나오면서 완전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이 문장이 진짜 목적어죠. 여러분이 좀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문장 혹은 많이 보지 못한 문장일 텐데 많이 쫄지 마시고요. that을 그 자리 it자리에 넣어주면 됩니다. 가장 유력한 전설은 대절이다라고 기억하시죠. A goat herder, goat third 좀 발음이 어려운데 goat하고 herd야. 자, 봐봐, 크게 볼게. goat라고 하는 단어가 염소라는 단어잖아요. 그 뒤에 herd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herd는 떼라는 뜻도 있지만 몰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goat herd고 앞에는 어가 붙었고 사람이니까 염소몰이 꼰 정도 되겠죠. 에티오피아 하면 우리 맨날 해적 생각나고 소말리아 해적 이렇게 생각나는데 에티오피아는 지금 되게 재미난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죠. 네, 기독교 국가고 아프리카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인데 로마 카톨릭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중에 발견하게 됐지만 나중에 이제 조우하게 됐지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로마 이쪽에 많은 그 기독교를 전파했지만 또 다른 제자들은 아프리카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옛날에 2000년 전에 1900년 전이죠. 그때 막 전파를 하면서 이 기독교가 이런 거야 라고 전파해서 만든 이제 에티오피아는 사람들이 다 네? 이탈리아가 나중에 식민지 쟁탈전이 있었던 1800년대 그때 에티오피아를 쳐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드는데 깜짝 놀란 게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성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바이블. 너무 웃긴 거. 더 재미난 거는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 그림을 그리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흑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왜냐면 자기들도 흑인이니까. 그걸 제가 대양박물관에서 본 적 있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별로 재미없으시죠? 진도 나가겠습니다. 출발. 대절을 봤는데 고트 허더들이 discover coffee in the Ethiopian highland. 에티오피아의 높은 고지대에서 커피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학설이다. Various data for this legend include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러한 전설에 대한 날짜들은 기원전 900년 혹은 기원 후 300년, 800년 정도로 다양합니다. Regardless of the actual date. Regardless는 뭐뭐와 상관없이 실제적인 날짜랑은 상관없고요. It is said that 대절이라고 일컬어지죠. said 다음에 나오는 대절로 보면 Kaldi, the goat herder. 칼디라고 하는 염소몰이꾼이 noticed that his goat did not sleep at night.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자신들의 그 염소들이 잠을 못 자더라는 거죠. 언제? After eating berries from what would later be known as coffee tree. 지금 커피 트리라고 커피나무라고 지금 나중에 와서야 알려지게 된 것으로부터 나오는 berry. B-R-R-Y는 딸기잖아요. strawberry. 딸기와 같은 비슷한 그 열매류들을 먹은 다음에 밤에 못 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밤에 끼익 니네 왜 안 자냐? 잠이 안 와요. 염소들이 막 그러는 거죠. 너 뭐 했어? 아까 낮에 뭐 먹었는데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해요? 눈이 막 심장 벌렁벌렁하고 눈 되게 커졌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뭐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칼디는 자신의 관찰을 observation to the local monastery, monastery를 명사로 수도원, 지역에 있는 수도원으로 가게 됩니다. 수도원은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과거에는 책을 읽는 사람이나 책을 쓸 수 있는 사람, 글을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그 사람들 중에서 꼭 특별하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수도사들, 즉 성직자들이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팔만대전경을 만들고 직지신경 만든 사람들 누구였겠어요? 승려들이죠.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았고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나스터리, 그런 데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들이나 과학적인 내용들도 마구마구 발전을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시골의 무지랭이 같은 캘디는 자기가 발견한 걸 갖고 그냥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도원으로 막 달려간 거죠. 아저씨 이거 보세요 막 얘기한 거예요. 이거 커피를 먹은 것 같아요. 이걸 커피라고 합시다. 내 이름을 따서 칼디 커피 뭐 이런 거죠. 콜드로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에벗, 요거는 수도원장, 수도원장이 첫 번째 사람이 되는데 to brew a pot of tea, 커피 한 잔을 끓이게 되는 첫 번째 사람이 된 겁니다. 한번 끓여볼까? 두두두두두. And note its flavor, 주목하게 되는데 flavor는 명사로 주목하는 그 flavor는 명사로 맛, 풍미라는 뜻이고 and altering effect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했는데요. 요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note란 동사는 이 became에 걸리려면 과거가 돼야 되거든. 근데 과거가 아니니까 밑줄 치어서 같이 연결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note랑 비슷하게 생긴 녀석은 brew라는 동사, 끓이다라는 동사밖에 없으니까 커피 한 잔을 끓이고 주목한 첫 번째 사람이 된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병렬 구조, end 병렬은 조금 더 하나 가서 alerting effect와 its flavor 한 것이죠. 커피의 맛과 각성 효과, 깨내게 하는 효과죠. 잠이 확 깨는 효과, 이거를 주목하고 커피 한 잔도 끓여냈던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Word of the awakening effect, 잠을 깨게 하는 효과, the pleasant taste of this new beverage, 이러한 새로운 음료의 훌륭한 멋진 맛이라는 단어, 그 얘기는 소문은 곧 soon spread beyond the monastery, 곧 수도원 넘어서로까지 퍼지게 됩니다. 야, 어제 수도원장님이 시커먼 거 드셨더니 밤새 막 수업을 하셨어. 수도원장이 어제 그거 드시더니 와, 막 밤새 일을 하시더라고. 야, 수도원장이 그걸 나 먹었는데 잠이 확 깨갖고 이번에 시험 통과했잖아. 왜 이런 게 소문이 쫙 퍼지겠다는 겁니다. 제가 들은 이런 버전은 뭐가 있냐면, 이게 왔을 때 잠을 못 자게 한다 해서 악마가 만든 거다. 그래서 그 열매들을 태웠대요. 태우는데 냄새가 좋잖아요. 커피니까 커피 향이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한번 마셔보면 어떨까 해갖고 이제 물에 타서 먹어봤다는 거지.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리고 머리가 똑똑해져. 그리고 뭔가 되게 맑아지는 거야. 마음속이, 머릿속이 되게 맑아지는 거야. 덕분에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아프리카잖아요. 십자군 원정 때 유럽 사람들이 그걸 처음에 가져간 다음에 교황한테 바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그걸 보더니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 악마의 음료 같다고, 잠이 안 온다고 막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교황이 근데 한번 먹어보겠다 해서 딱 마셔본 거지. 맛있어. 그때부터 얘기하죠. 이 악마의 음료를 내가 다 마시겠다. 좋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커피를 마시러 가면 사이즈라든지 혹은 커피의 이름이 다 이탈리아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군 원정에서 왔던 수많은 커피나 커피를 마셔본 사람들이 이탈리아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죠. 그러면서 수많은 커피, 카페 라떼 혹은 캐러멜 마키아토 이런 단어도, 혹은 미국 사람들이 먹는 스타일이라는 거를 USA가 아니라 아메리카노라고 그러잖아요. 다 이탈리아 말입니다.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커피에 대한 상식은 여기까지만. 다음 문장으로 가시죠. The story of a Chaldi might be more fable than fact. fable은 우화 말고 우화, 그죠? 이솝우화할 때 사실이라기보다는 fable에 가깝다. 그 얘기는 이제 우화에 가까운 얘기죠. 하지만 적어도 역사적인 증거가 알려주는 것은 커피는 did originate, 강조해 두 에티오피아의 고지대에서 발원됐다라고 하는 점은 역사적인 사실이 알려주는 바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는 거죠. 자, 커피는 각성과 그리고 지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커피하우스가 만들어졌던 18세기, 17세기의 유럽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었고 또 산업혁명을 만들어낸 데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 이전에 유럽 사람들은 기본으로 물이 너무 더러워서 물을 그대로 마실 수가 없었대요. 물은 깨끗해 보이는데 그 안에 중금속이 오염돼서 맥주를 마시거나 와인을 마셨어야 됐대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람들이 취해 있는 거죠. 소설이라든지 뭐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항상 술 주정뱅이들이 나오는 이유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맥주를 마셨다니까요. 그런데 물 대신에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머리가 맑아지고 어느 순간 질문을 하는 거죠. 저 왕 나보다 능력 없는 것 같은데 저 왜 위에 있지? 내려와. 목 치는 거죠. 그죠? 산업혁명을 만들고 또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커피하우스라는 말은 그 말은 지성의 요람이고 지성적인 인간의 정신이 태어나게 된 하나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그 마스코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이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의 하나의 상징물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되고 있고요. 커피하우스에 가면 책 읽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딱 노트북 딱 펴고 애플 컴퓨터 탁탁탁탁탁 하면서 뭐 네이버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됩시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